오늘도 30분봉 차트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볼까 합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HPSP입니다.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DS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HPSP는 주요 로직 반도체 업체들의 장비 자본적 지출 감소 영향으로 2분기까지 실적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3분기부터는 장비 매출 인식 및 중국향 고객사 다변화 효과가 반영되어 점차 회복세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HPSP는 고유 전율 절연막을 사용하는 트랜지스터의 계면 특성을 개선하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를 하고 있다. 동사의 고압수소 어닐링 제품은 반도체 트랜지스터 소자 계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로 연구개발하여 제품화됐으며 국내 최초로 고압수소 어닐링 효과가 검증된 전공정 장비이다. 고압수소 어닐링은 수소가스를 고압 상태에서 반도체 웨이퍼에 공급하여 재료 특성을 개선하는 열처리 기술이다. 주요 효과는 계면 개선, 응력 완화이다. 주요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제조업체뿐 아니라 국내외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도 납품되고 있다. 반도체 제조엔 8가지 공정의 단계들이 있어서 공정마다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데 HPSP는 증착 및 이온 주입 공정에 들어가는 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업체이다. 특히 HPSP의 장비는 반도체 소자 계면상의 결함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고압을 쓰지만 기존 어닐링 장비보다 낮은 온도나 공정 설계는 변형시키지 않고 트랜지스터 특성을 개선한다. 기존 어닐링 장비보다 낮은 온도나 반도체 변질이나 불량이 적으면서 2나노 이하의 최선단 공정까지 가능하여 점점 나노 단위로 낮아지는 반도체 공정의 필수적인 장비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컨센서스 매수를 유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HPSP는 2월 기준 시총 4조 6천억으로 최근 코스닥 시가총액 6위에 위치해 있는 대기업이다. 이 분야 독점으로 인한 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 주목된다.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HPSP의 장비의 기술력이 만들기 까다롭기에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장사임에도 이런 이익률이 가능하다. 반도체 기업들은 돈이 많지 않기에 배당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HPSP는 0.3%인 150원 배당을 발표했고 최대 주주와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최대 주주는 영원받는다. HPSP는 실적이 좋은 편이었지만 최근 매출에는 아쉬움이 있다. 그 이유는 메모리 고객사들의 감산과 장비 생산에 한계가 있어서이다. 메모리 업황으로 주춤하지만 추가된 공장에서 생산이 본격화되면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하다. 동탄의 신공장을 거의 완공하였고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이 이뤄지면 연간 80대에서 90대까지 생산이 가능해 매출 실적은 2배로 오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상황에 있다. 하지만 리스크가 없는 것도 아니다. 특히 HPSP의 최대 주주인 한미반도체와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이 HPSP 지분을 약 12%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면 꾸준하게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 불안한 요소이다. 한편 HPSP는 11일 외국인이 68만 1,900여 주를, 기관이 19만 7,700여 주를 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75만 1,700여 주를 매도했다. 외국인은 지난 5일부터 5거래일 연속 매수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는 것은 이 종목에 보이지 않는 호재가 도사리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이 증권계의 분석이기도 하다. 이상입니다. HPSP 주봉입니다. 중장기 투자가 아닌 스윙 매매라 할지라도 항시 주봉을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월봉은 보지 않더라도 지금 주가가 주봉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길 바랍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 꾸준하게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올 2월 고점을 찍고 급격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추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세에서 상승 반전이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진입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녹색 선, 즉 61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상방으로 꺾인 것이 보입니다. 변동해기선도 상방으로 꺾여 있으며 캔들들이 변동해기선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하이캐나시 캔들도 연속으로 2개가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주봉상에서는 분명 매수 타점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길게 보는 스윙 관점에서 포지션을 가지고 갈 때 이야기입니다. 파동으로 보면 대파동 1파가 끝나고 대파동 2파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길게 보는 스윙 매매 포지션이라면 틀림없는 매수 타점입니다. 그럼 단기적인 스윙 매매를 위해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삼중 바닥이 보입니다. 저점을 잘 다진 모습입니다. 이제 보조 지표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RSI가 중심선을 돌파한 후 다시 중심선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MACD에서는 앞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지만 아직 영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RMI에서는 이미 과매도 구간을 벗어났습니다. OBV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후 기준선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타점을 잡기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것이 보입니다. 대세 변곡점이 나오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테마선도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가 나오려면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21선, 엠벨선, 테마선, 241선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캔들들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저항을 받고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타점을 잡기 애매합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봉을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추세가 전환된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바로 급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스권을 형성하며 기간 조정이 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21선 위에 안착을 하더라도 121선을 돌파해야 하고 더불어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돌파해야 합니다. 구름대를 돌파한 후 조정을 보이고 나서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노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마 그 자리가 대세 변곡점과 맞물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지만 최근 외국인 및 기관 매수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쏠림 현상입니다. 돈이 한쪽으로 몰려다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섹터들은 모두 소외를 당합니다. 테크윙부터 시작해서 전공정 후공정 할 것 없이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급락을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슈가 하나가 터지면 장비주들이 급등을 합니다. 이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생리가 저는 너무도 싫습니다. 하지만 이 길에 들어섰기에 이러한 생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이 종목을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지지라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깨진다면 당분간 이 주식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30분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고 나서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위에 보조지표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골든크로스는 모두 앞에서 일어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0선을 돌파하고 있으며 MACD는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기 직전입니다. 이런 자리가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상황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보인 후에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공중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뚫어주고 있습니다. 캔들이 전환선과 21선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또한 이평선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보조지표에서 거의 동시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는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기 전이지만 MACD에서는 0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또 매수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 종가에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이 종가 매매입니다. 제가 뒤에서 다른 종목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30분봉을 활용하면 종가 매매로 들어갈 자리들을 찾아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도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다음날 어김없이 슈팅이 나옵니다.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종가 매매입니다. 이후 길고 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반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충분히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일봉상에서는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나올 때 타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 30분봉상에서는 어떤 그림이 나올 때 타점이 될까요? 공중부양선이 밑으로 쭉 빠졌을 때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며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노리면 됩니다. 이제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캔들들은 절대 개미들이 만들지 못합니다. 장대 양봉이 등장했다는 것은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캔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하게 저항을 받은 모습입니다. 주포는 다시 저점 매집으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 어느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시작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뉴스에서 보았듯 이 기업의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으나 그것이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보아 무언가 있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반등하는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단기 스윙 매매 포지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관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보시다시피 신규 상장주입니다.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HD 현대마린솔루션, STX중공업 등 조선주가 연일 강세다. STX중공업, 현대힘스, 하나엔진, 삼성중공업, 대양전기공업, 인화전공,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한라IMS, HD한국조선해양, 삼형엠텍, S&W, KSP 등 조선주는 평균 4%대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와 슈퍼사이클이 왔다고 평가받는 업황 기대감,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 등 여러 호재들이 맞물린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는 화석 연료 등 저렴한 에너지를 재도입해 제조업 부흥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미국의 액화천 연가스 LNG선, 액화석유가스 LPG선, 암모니아선 등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전날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안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국내 조선사들은 LNG와 LPG선뿐만 아니라 암모니아선 건조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동원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액화천 연가스 LNG선 빅사이클에 이어 액화석유가스 LPG선과 암모니아선 발주가 이어질 것이며 암모니아선은 중국이 넘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높은 이익률도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최근 HD현대마린솔루션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시벤티지 본사에서 해운물류 스타트업 기업 시벤티지와 총 30억 원 규모의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설립한 시벤티지는 해운물류 분야의 유망 스타트 업체다. 선박 위치정보, 날씨, 항만 및 항로 네트워크 등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선박의 이동 경로와 도착 시간과 화물의 위치를 예측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항만의 선박 대기 현황과 물동량 분석 서비스를 제공 등 해운물류 추적 가시화 솔루션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AI 기반 탈탄 소운항 솔루션 오션와이즈 서비스의 시벤티지의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능력을 접목해 고객 편의성과 접근성을 더욱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 이기동 대표는 이번 투자 계약은 HD현대마린솔루션이 그리는 미래해양 AI 솔루션 전략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투자 계약을 시작으로 HD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 사이버 보안과 스마트십 기술 및 플랫폼 고도화, 메타오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해양 분야 AI 디지털 솔루션 생태계 확장을 위한 투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서준모 KB증권연구원은 HD현대마린솔루션은 향후 3년간 70% 내외의 배당 성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사행정 엔진 시장에서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이 개발한 힘센 엔진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51%로 확대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며 친환경 이중 연료 DF 엔진이 대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HD현대마린솔루션의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AM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입니다. 5월 하반기 주식시장을 주도할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세계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업황이 부진하여 이 섹터에 속한 기업들 주가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이제 조선업계에도 빅사이클이 도래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뉴스에도 나오듯 이는 트럼프 정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동안 미국을 떠나 전 세계로 흩어졌던 제조업 분야를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 공장은 물론이요, 에너지 수요에서도 엄청난 물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를 전 세계 생산기지에서 미국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운반선의 수요 증가에 따라 폭발적으로 수주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이 중국의 수주를 줄 일도 없을 것이며 일본 역시 이러한 대량 수주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방산주와 함께 조선주들의 움직임도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신규 상장주입니다. 차트는 신규 상장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상장 초기에 급등했던 주가가 긴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크게 쌍바닥이 보입니다. 바닥을 다진 후에 상승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추세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선 것도 보입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것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저항 라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다음 저항 라인에서 밀린 모습입니다. 이런 대형 우량주들은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급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에 밀린 모습입니다. 향후 박스권에서 조정을 보이거나 횡보를 하면서 저항 라인 돌파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밑에 저지발을 깨지 않고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기업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의 기업 밸류에이션에 대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PBR을 근거로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동사는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글로벌 선박 친환경 트렌드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설립 초기인 2017년 546억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2015억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국제회사기구 IMO 등의 환경 규제도 이 기업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 강화로 기존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박의 50%가 수리 및 개조가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선박들이 모두 우리나라로 몰려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사는 약 1000척 이상의 선박 개조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박 수리 및 개조는 자동차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형 선박 엔진 하나는 집채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더 큰 것은 빌딩 크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엔진이나 기계 부품, 그리고 선박의 내부 구조까지 수리 변경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 자체가 사실상 전 세계에서 몇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래로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주항공 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미래에는 통신 위성 등으로 하늘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물류는 원래 바다를 통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들에 의해 역사가 조작되어 우리는 고대의 실크로드가 육상 통로였다고 알고 있지만 개구라입니다. 실크로드는 사실상 해상 무역로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바다를 지배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실크로드 또한 내륙의 수로를 이용한 수중 무역로였습니다. 여하튼 조선 해양주들의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상업민족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역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바다를 통해 우리 손으로 만들고 수리한 배들이 물류를 실어 나를 것입니다. 러우 전쟁 여파로 가스관이 차단되어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닥쳤습니다. 에너지와 조선, 이 두 가지 키워드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LNG, LPG, 암모니아 운반선은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 섹터에 심도 있는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길게 보는 스윙 매매 관점에서는 지금이 타점입니다. 하지만 단기 스윙 매매 관점에서는 급등 후에 조정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이제 30분봉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부양선을 돌파한 후 조정을 보이다가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조 지표들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거래량 볼밴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 볼밴이 바닥에서 발산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30분봉 차트에서 타점을 잡는 요령을 터득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종가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공중부양선을 돌파하거나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에서 보조지표를 확인해보면 타점이 나옵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중 대응이 가능한 분들만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급등한 날 당일 시초에 따라 붙을 수는 있지만 전날 종가에는 진입하기 어려운 타점입니다. 어제 종가에 공중부양선을 깨고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초에 급등이 시작되어 볼벤 천정을 뚫는 거래량으로 공중부양선을 갭으로 떠서 돌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3분봉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3분봉 단타도 차후에 자세히 풀어드리겠지만 일단 두 가지를 꼭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지난번에 설명한 전고라인, 피봇 1차 저항라인, 피봇 2차 저항라인입니다. 이 세 선이 밀집된 상태에서 돌파가 나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여기가 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래량입니다. 첫 3분봉을 기준으로 두 번째, 세 번째 3분봉 거래량이 늘어나야 합니다. 첫 3분봉에서 거래량이 터진 후에 점점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위험합니다. 시세가 한번 크게 나오고 줄줄 흘러내리는 패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첫 3분봉에서 거래가 터진 후에 다음 3분봉 혹은 그 다음 3분봉에서도 첫 3분봉에 준하는 거래량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매물을 소화하면서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간도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팔고 나가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다가 가격 캔들이 저항 라인에 가로막혀 주가가 횡보를 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거래량도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여하튼 어제 종가에 종가 매매로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오늘 시초에 들어가서 짧게 먹고 빠질 수 있는 차트입니다. 다시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초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에 21선을 터치하고 급반등을 하였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이 팍 줄어들었는데도 주가는 상승을 하였습니다. 팔 사람은 거의 없고 살 사람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주포가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진 시간에 얌체처럼 돈을 쓰지 않고 주가를 끌어올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일 장 초반의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장 초반에 주포의 핸들링이 시작된다면 내일도 상승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혹은 장 초반에 주포가 시세를 주었는데 저항이 심해지면 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장중 대응이 가능한 분들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막판에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으로 보아 내일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추세라고 했습니다. 일봉상에서도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되어진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며 저항 라인 돌파가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종목에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면 업황 반전의 시기와 맞물려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조금 길게 보는 스윙 매매라면 지금 들어가도 무리가 없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이라면 앞서 본 것처럼 30분봉 차트에서 단서를 찾아내야 합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한 분이라면 내일 장 초반의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포지션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포지션을 정해놓고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종목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HD한국 조선해양입니다. 뉴스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 조선해양이 대규모 선박 수주에 성공하며 6개월여 만에 연간 수주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조선 빅3 중 가장 먼저 목표를 채웠다. HD한국 조선해양은 15일 유럽 소재 선사와 15,500T 2유급 컨테이너선 1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3조 6,832억 원의 대규모 수주다. 수주한 12척의 컨테이너선은 울산 HD현대중공업과 전남 영암 HD현대사무에서 6척씩 건조해 2028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다. 이로써 HD한국 조선해양은 이번 수주 12척을 포함해 올해 총 144척 해양 설비 1기 포함을 수주했다. 총 162억 7천만 달러로 6개월여 만에 연간 목표로 정한 135억 달러를 120.5% 초과 달성했다. 또 2021년을 시작으로 4년 연속으로 연간 목표를 조기 달성했고 빅3 중에서 가장 먼저 목표를 초과했다. 선종별로 보면 액화천 연가스 LNG, 운반선 8척,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PC선 60척, 액화석유가스 LPG 암모니아 운반선 40척, 컨테이너선 12척, 에탄 운반선 1척,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2척,
초대형 원유 운반선부 EACC 6척, 탱커 7척, 자동차 운반선 PCTC 2척, 부유식 저장 제기와 설비 FSRU 1척, 해양 설비 1기, 특수선 4척을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에는 LNG,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을 비롯해 폐열 회수 장치 등 친환경 장비가 탑재된다. 폐열 회수 장치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분석기관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국제적인 무역량 증가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해상 물동량이 많아지며 컨테이너 운임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가 반등하고 있으며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역시 지속 상승 중이다. 지난해 7월 1억 9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LNG,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1만 5천 t EU급 기준의 평균 신조선가는 현재 2억 2천만 달러를 웃돌고 있다. 이번 수주가 HD한국 조선해양의 실적 개선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수주 규모에 지나치게 중점을 둘 필요는 없다. 조선소의 유의미한 캐파 확장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레벨의 수주 잔고만 유지되면 된다며 남은 하반기는 확실한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통해 조선 자회사들의 향후 실적 모멘텀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HD한국 조선해양 관계자는 고부가 가치 선박을 선별 수주해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통해 차세대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입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조선업에도 다시 빅사이클이 도래한 것이 분명합니다. 차트에서도 그 증거가 보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 상승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전고 돌파에 성공한 것도 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주식은 고가놀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일봉과 30분봉을 번갈아 보면서 타점을 잡아야겠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파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파동 상승 1파입니다. 대파동 상승 2파입니다. 1파보다 2파의 상승 각도가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상승 1파의 조정 기간에 비해 조정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상승 3파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업의 화랑을 예상해보면 상승 3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감히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중장기 포지션을 연습해보기에 딱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단주로 사서 내년 초까지 가져가 보면서 주가 변동을 지켜보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평선이 밀집해 있다가 발산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세 변곡점에 대해서도 감각적으로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큰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입니다.
241선과 121선이 이격이 벌어져 있다가 두 선이 맞닿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격이 벌어지면서 발산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종목은 대형 우량주입니다. 급등과 급락은 나오지 않지만 이런 자리들에서 타점을 잡으면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오늘 형성된 캔들이 어제 장대 양봉의 고점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을 심하게 받은 모습도 보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타점을 잡기에 애매합니다.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좋은 타점들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 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강하게 뚫어주는 자리입니다. 돌파 매매 관점에서 타점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나서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눌림목 매매 타점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 부양선 돌파 지점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일봉상에서는 대세 변곡점에서 타점을 잡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이 상승분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수매도 타점을 이 30분 차트를 활용해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저항을 받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장 막판에 거래량 없이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앞서 본 HB현대마린솔루션과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역시 내일 장 초반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강한 매수세로 공중 부양선을 뚫어주면 매수 타점이 될 것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30분봉 차트를 가지고 연습해보기 좋은 종목입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하면 먹고 빠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켜보시면 종가 매매 타점이 나오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도 충분히 공부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5월 하반기에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드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뉴스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 주가가 급등락을 겪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태 이후 단타를 노리는 투자자들 수요가 몰리면서다. 특별한 연관 없이도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되며 시가총액이 영세한 상장사들 주가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 투자주의가 당부된다. 17일 코스닥 시장에서 인디F는 오전 10시 기준 11.47 상승한 826원에 거래됐다. 총격 사태 직후인 지난 15일 가격 제한폭 29.83에 도달한 데 이어 전날엔 장 초반 23.4로 올랐다가 13.33 급락한 종목이다. 지난 12일 409억 원이던 시가총액은 이날 620억 원까지 늘었다. 또한 시가총액 1160억 원인 일신석재는 지난 15일 가격 제한폭 30까지 오른 뒤 전날 오전엔 11.01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는 등 주가 변화가 특히 심했다. 남북 경협 관련주는 대선 총선 관련주와 함께 급등락이 잦은 대표적 테마주로 손꼽힌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유세장 피격 사건으로 당선 가능성이 크게 올랐다고 판단하고 관련주 찾기에 돌입했다.
주가가 오르내린 종목들은 그간 국내 증시에서 꾸준히 트럼프 수혜주로 언급되던 상장사들이다. 여러 차례 연관성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 한탕 심리가 자극됐다는 평가다.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인디에프는 세아그룹 계열의 의류회사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남북화의 분위기가 조성됐던 점이 이 회사 주가를 끌어올렸다. 인디에프는 2008년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이력이 있다. 개성공단은 8년 전인 2016년 폐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 모두 발언을 통해 개성공단을 재개하기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고 밝힌 바도 있다. 일신석재는 지분 41.3위를 통일교 재단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치재단이 보유했다는 이유로 주가가 올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벌인 강연활동이 상승 재료다. 지난해 7월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0만 달러 약 28억 원을 받고 통일교 행사에서 2차례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테마주는 모두가 호재와 기업 실적이 별 연관이 없다는 점을 알고도 베팅하는 위험한 투자라며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낼 자신이 없다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상입니다. 제가 나중에 테마주 매매법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일 단타로 짧게 먹고 빠지는 포지션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실질적인 트럼프 당선 이후 수혜주는 방산과 조선 섹터가 될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주목해볼 섹터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관련주들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서서히 줄여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흑암의 세력과 힘겨루기 내막이 숨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